자, 반갑습니다. 서민낚시입니다. 이제 거제권도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며칠간 이렇게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낚시 나오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틀렸어, 맞아, 이게 아니고 한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조그만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학꽁치와 이 칼치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칼치 낚시 포인트를 잡을 때, 학꽁치 낚시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제권에 학꽁치 낚시하러 많이들 오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제도의 칼치 낚시 시즌이 끝나고 난 뒤입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칼치가 빠지고 나면 학꽁치가 들어와요. 이 학꽁치란 놈은 굉장히 최약체 어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칼치가 주변에 있으면 이 학꽁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칼치의 습성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유튜브 분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낚시를 해본 사람과 조금 다른 의견이 조금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칼치란 놈은 아침이 동이 탁 트고 나면 저 멀리 나가버린다. 그리고 어둠이 짙어지면 연안 가까이 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저 먼 바다로 나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인근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 모래와 뻘이 섞여 있는 바닥에 거기에 칼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형성이 연안 가까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캐스팅을 해서 낙칼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 포인트가 조금 더 저기 멀리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연안에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칼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인근에는 칼치들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꽁치들이 들어오다가 머리 돌려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칼치가 있는 곳은 낮에 학꽁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꽁치가 낮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저녁에 칼치가 없습니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낱말이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안 낚시 나오셔가지고 풍성한 족가를 볼 수 있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연안 낚시에서 칼치 포인트를 잡는데 아주 유리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안 낚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상 낚시, 갯바위 낚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연안 낚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꾸 선상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말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안 낚시, 그것도 안전한 이런 방파제에서만 낚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연안에서 이 칼치 낚시는 연안입니다. 연안. 이 연안에서 칼치 낚시는 미끼의 종류가 매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칼치를 잘 잡기 위해서는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 그러면 현재 이 칼치란 놈이 정갱이란 놈이 꼬등어란 놈이 먹고 있는 먹이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자, 8월이 시작이 되면 칼치가 좀 작아요. 그럼 걔네들이 뭘 먹냐 그러면 꼬물탕 하는 이런 벌레들을 먹어요. 칼치가 정갱이를 훅 잡아먹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벌레 같은 걸 잡아먹는다. 그게 바로 샌드워임이에요. 그래서 이 8월달부터 시작해서 추석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샌드웜에서 엄청난 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걔네들이 먹고 있는 먹이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추석이 좀 지나고 나면 얘들이 이제 이 거제도권은 좀 커요. 좀 커지는데 그때 얘들이 먹는 게 작은 소형 어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갱이나 고등어 같은 거 생미끼를 좀 달아주면 확실히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이 웜 자체가 걔네들이 원하는 먹이의 모양이기 때문에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떤 미끼를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2024년도) 올해는 칼치가 유독 작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렇게 작죠?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 좀 받아요. 자, 제가 5월 달에 제주도를 갔을 때 그때 거기 지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칼치가 조금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제주도에 칼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라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터져버렸어요. 얘들이 산란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좀 큰 놈들이 이 대마도나 그 밑에서 조금 늦게 치고 올라온 건지 그거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늦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작년 8월달 사이즈가 원래는 그 한 달 뒤에 9월이 넘어가야지만 그 사이즈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조금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낱마리는 뭐 2지, 2.5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칼치를 잡던 그 생각을 한다면 한 달이 늦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칼치 낚시를 나오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좀 전후 해가지고 나오시면 조금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또 받았는데 이런 장어 종류, 칼치 종류 이렇게 길이가 긴 어종이 있죠. 자, 이 어종들은 전장이 맞습니까? 항문장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공고문이 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법 개정을 할 수 있게 수많은 자료들을 해양수산부에 넘겨주고 이거에 대해서 맞춰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올해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뭐냐 그러면 항문장이에요. 이 길이가 긴 것들은 이 칼치도 마찬가지로 항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칼치는 전장을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꼬리 잘린 놈들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뭐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뭐 사이즈가 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문장 18cm가 현재 지금 칼치 금지체장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18cm가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면 머리 바로 밑에가 이 칼치가 위라고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먹이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볼록한 부분을 손으로 재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보면 똥구멍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손으로 쟀을 때 이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쟀을 때 요거는 이지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항문장 18cm가 넘어가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얘는 금지체장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 연휴 그리고 여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진짜 안 나왔죠. 원래 유독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제까지도 이 표청 수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온도예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이 고기가 등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고기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어류라는 거는 냉열 동물이에요. 이 냉열 동물이란 거는 자기하고 수온이나 뭔가 맞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하지 않고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게 냉혈동물이에요. 이 어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안 물어요. 왜? 움직이면 배가 고파지니까. 그래서 이 수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연안 낚시는 나와서 던지면 잔챙이라도 잡힙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챙이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낚시를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가가지고 이만한 조가를 내는 것보다도 내가 이 바닷가에서 내가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갖다가 한번 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칼치 낚시의 이제 이 집어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칼치가 몇 마리 없을 때, 자, 그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칼치가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칼치를 막 잡아내고 있을 때, 그때 집어등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리수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어등을 키십시오. 크든 작든. 근데 반대로 내가 좀 큰 사이즈만 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어등을 끄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 경험상 해보면 집어등이 있는 곳에는 칼치들이 많이 모이긴 해요. 근데 잔시알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작은 게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좀 집어등이 없는 곳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들을 조금 건져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치는 내 바로 발 앞에, 이 석죽 바로 발 앞에, 방파제 바로 발 앞에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민장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칼치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칼치를 작은 걸 내가 많이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짱대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이상의 조가를 내실 거예요. 물론 이제 큰 거 말고 작은 것들, 한 2G급 되는 것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치 낚시를 할 때 마리수를 낼 수 있는 채비와, 그리고 내가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채비가 따로 있다는 거. 자, 마리수를 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표층에서 이 지그헤드가 얼마 내려가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마리수는 냅니다. 물론 칼치가 많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즐기는 낚시는 내가 바닥을 찍고 내가 치고 올리면서 계속 폴링 하면서 칼치가 딱 잡혔을 때, 내가 딱 잡았을 때, 그때 느낌은 2G 사이즈의 칼치를 내가 잡더라도 내 손에 전달되는 느낌은 3G급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고, 많이 잡으려 그러면 뭐 캐스팅볼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와이어줄, 그리고 지그헤드, 이 지그헤드를 최대한 좀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마리수는 더 냅니다. 그리고 뭐 축광웜, 뭐 확실히 지그헤드에 코팅이 있고 없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제 경험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이 칼치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해요.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분명히 멸치가 있으면 멸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이즈가 들어와 있고 어떤 색깔이 들어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조가가 2배가 나요. 내가 만약에 메탈을 던지는데 지금 여기에 멸치가 들어와 가지고 요만한 멸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요만한 멸치 모양의 그 색깔을 내가 캐스팅을 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반응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얘들보다 더 큰 미끼를 달았다, 더 너무 작은 미끼를 달았다,
내가 애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벌레가 아니고 이미 고등어나 전갱에 치어들 정어리들을 먹고 있는데 내가 샌드홈을 달고 막 한다? 걔네들이 좀 반응이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초가 되면 이 추석 전까지는 샌드홈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얘들이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서 먹는 게 이제 육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벌레들이 아니라 뭐 전갱이, 뭐 정어리 이런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런 걸 갖다가 미끼로 좀 달아주시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즌 한 11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 거제도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표청에 띄워가지고 낚시를 즐기십시오. 많이 깔아내리는 것도 괜찮은데 표청에서 잡아내는 방법이 조가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민낚시 여기서 마칠게요. 칼치 낚시는 조금 뒤부터 시작합시다.